그쪽은 안 된다. 그쪽도 안 된다. 오케이. 친구, 힘쓰려고? 힘쓰려고? 일로 와. 야, 알았어. 나이스! 역시, 프리리그가 짱이야! 네, 한 마리 낚았습니다. 고기 좋네요. 제가 경사진에서 낚시를 하다가 왠지 조금 깊은 곳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는 급사면, 이렇게 평평한 데 말고 이런 데 들어가면 한 마리 나올 것 같아서 캐스팅을 했는데, 역시 나와줬습니다. 오늘 해볼 이야기는 프리리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아픈 여러분들, 그리고 베스 입문자분들, 정말 프리리그 이게 많이 하는데, 정말 간단하고, 정말 쉽게 한번 프리리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꿀팁 베스 프리리그,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 네, 오늘 제가 준비해온 이야기는 프리리그입니다. 프리리그, 오늘 영상 보러 들어오신 분들 중에는 내가 프리리그 좀 하지,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내가 프리리그 한번 배워보고 싶어, 어떻게 된 게 프리리그일까, 이런 게 궁금해서 들어온 분들도 계실 텐데, 내가 프리리그 어떤 건지 궁금해 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재밌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좀 프리리그 좀 하지 하시는 분들은 잘 들어두셨다가 나중에 낭린 친구 데리고, 야, 이것이 프리리그야 라고 알려줄 때 어깨 힘 한번 빡 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리리그 구성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프리리그는 낚시줄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보리추가 이렇게 하나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웜훅, 웜을 끼는 낚시 바늘에 웜이 하나 딱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웜의 형태에 따라서 이런 스트레이트 웜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 크리처를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스트레이트 웜을 사용하던, 이런 크리처를 사용을 하던, 프리리그인 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프리리그는 이렇게 되고요. 주로 줄은 카본 라인을 사용을 합니다. 이유는 입질 전달력도 좋고 늘어남도 좀 덜한 편이라 챔질도 정확하게 잘 되죠. 그리고 싱커는 이런 식으로 한쪽에 고리가 있는 고리추를 사용을 하는데요. 예전엔 납으로 된 걸 많이 사용을 했지만 요즘에는 텅스텐으로 된 거를 사용하는 추세예요. 텅스텐으로 된 싱커의 장점은 아무래도 크기가 작다 보니까 캐스팅을 조금 더 멀리 할 수 있고, 공기의 저항이 그만큼 적죠. 그리고 크기가 작다 보니까 그만큼 밑걸림이 좀 덜합니다. 그럼 다음 바늘을 볼까요? 바늘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훅을 사용을 해요. 웜을 이런 식으로 리깅을 했을 때 이렇게 바늘 끝을 딱 가릴 수 있는 훅을 사용을 하거든요. 이런 훅을 사용함으로써 아무래도 캐스팅을 해서 싱커가 채비를 끌고 물속에 딱 들어가 있을 때 바닥에서 운용을 하더라도 좀 걸림이 덜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프리리그라고 합니다. 주로 이렇게 미디엄 헤비 정도 되는 베이트 로드에 라인은 한 14파운드 전후 한 라인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세팅해 놓은 건 10g인데 많게는 14g, 더 많게는 더 넘는 것도 사용을 하지만 주로 10g, 14g 정도를 많이 사용을 해요. 물론 조금 더 가볍게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더 무겁게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10에서 14g 정도, 대충 그 정도를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고요. 훅은 대부분 2제로나 3제로 정도 되는 바늘을 사용을 합니다. 웜은 대충 이렇게 4인치 스트레이트나 3.5에서 4인치 정도쯤 되는 이런 크리처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베이트 릴로만 사용을 할까요? 아니, 입문자용 프리리그 알려준다면서. 아닙니다. 스피닝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스피닝으로 이렇게 프리리그를 세팅을 해 왔는데요. 로드가 스피닝 L 파워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 라인 한 6파운드 이상을 사용하는 걸 권장을 해드려요. 왜냐? 6파운드보다 더 라인이 가늘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웜훅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그 바늘 끝을 가린다고 하다 보니까 이 챔질이 조금 강하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챔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챔질을 조금 강하게 하려면 4파운드 같은 라인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된 운영법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바닥에 루어를 떨어뜨린 다음에 바닥을 치고 나오는 형태로 많이 운용을 하기 때문에 4파운드나 5파운드 정도가 되면 라인 손상에 의해서 챔질가 동시에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 6파운드 이상을 권해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6파운드 카본 라인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싱커 세팅을 해왔는데, 이건 5g짜리 싱커예요. 주로 5g이 메인이
링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5g보다 더 무거워지면 라이트 파워에서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엄 라이트 정도만 돼도 캐스팅을 해가지고 좀 운영을 할 때 6파운드에 조금 뭐 한 5g이 조금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라이트에서는 이 정도가 적당하게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훅도 이렇게 똑같이 웜훅이 세팅되어 있는데 훅이 조금 더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스피닝으로 사용을 할 때에는 이 훅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와이어가 가느다란 훅을 사용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훅의 크기도 좀 중요하겠지만 이 와이어의 굵기가 저는 스피닝으로 사용할 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스피닝은 라인이 가늘다 보니까 아무래도 챔질을 할 때 라인을 강하게 땅 때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바늘 걸림이 조금 취약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와이어를 조금 더 가느다란 걸 사용을 하면 조금 더 예리하게 뚫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뚫고 들어감을 위해서 가느다란 와이어를 이용한 프리릭을 세팅을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웜은 지금 3인치 매치를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3인치 정도 되는 작은 웜을 끼기도 하고, 주로 이렇게 스피닝으로 할 때에는 뭐 크리처, 그러니까 호구업용을 끼더라도 조금 작은 친구들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루어가 또 커지다 보면은 캐스팅할 때 전체 무게가 많아져서 싱커를 가볍게 쓰는 것처럼 전체 루어 무게를 좀 줄여야 아무래도 캐스팅을 할 때 이렇게 딱 줄이 끊어지는 걸 일명 총알을 쏜다고 하죠. 그거를 조금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들 그렇게 쓰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스피닝으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프리리그. 자, 그럼 지금까지 베이트 태클로 구성된 프리리그와 스피닝 태클로 구성되어 있는 프리리그,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봤단 말이에요. 이거면 다 됐느냐? 아닙니다. 제가 프리리그를 하면서 이걸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뭐 ATG모를 통해서 정말로 많은 질문들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밸런스 프리리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만큼 뭐 언밸런스 프리리그가 핫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언밸런스 프리리그는 기존에 이제 사용되고 있던 우리 고유의 채비인 전통 놀이인 프리리그를 KS의 박기현 선수가 조금 더 개선해낸, 혹은 자기가 조금 더 개량해낸 그런 채비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핵심을 좀 간단히 짚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카본 라인을 이용을 해서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웜을 이렇게 짤짤막한 이런 웜을 사용을 합니다. 한 3인치 정도 되는 스트레이트 웜을 사용한 프리리그인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웜의 길이가 이만한데 훅의 길이가 엄청 큰 거를 써요. 이렇게 쓰는 이유는 여기 위치, 그러니까 이렇게 끝부분까지 이렇게 리깅이 되어서 끝에서 끝까지 이렇게 잡아주니까 이게 웜이 좀 빳빳하게 리깅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장애물을 돌파하거나 또 움직임을 줬을 때 사용자도 예상하지 못한 돌발적인 움직임, 또 웜이 튀어 오른다든지 수중에서 탁 멈춘다든지 이런 것들을 연출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런 핵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싱커도 그렇게 무거운 걸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거운 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싱커가 루어를,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유격은 있지만 루어를 끌고 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움직임을 줘서 줄을 당겼을 때 싱커가 루어의 움직임을 억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무겁지 않은 걸 사용을 하고요. 최초에 만들었을 때 목적 자체가 말랑말랑한 소프트 브러쉬들, 그러니까 작년 가을에 잠겼던 육초라든지 아니면 가는 하드 브러쉬들, 그러니까 뭐 버드나무라든지 작은 나무들이 잠겨 있을 때 그런 관목들 사이, 그러니까 침수된 관목들 사이를 탁탁탁 뚫고 나오게 하기 위해서 고안된 거라서 이렇게 작은 한 7g 정도 되는 걸 메인으로 사용을 합니다. 물론 뭐 공략하는 수심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더 무거운 걸 사용하기도 하고 더 가벼운 걸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한 7g 정도 되는 싱커를 사용을 하는데, 꼭 텅스텐 싱커를 써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납 싱커를 사용을 하면 그만큼 싱커의 크기가 커지잖아요. 싱커의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장애물을 뚫고 나오는데 조금 불리함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량한 사람의 목적은 이렇게 소프트 브러쉬라든지 그런 딱딱한 관목들을 뚫고 나오기 위해서 요런 작은 싱커가 필요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개량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소개해드린 건 언밸런스 프리리그입니다. 네, 이제 물가에 나왔습니다. 물가에 나와서 지금 프리리그를 직접 사용을 해볼 건데요. 프리리그를 운용할 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들, 그런 몇 가지 어떤 특징들,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멀리 캐스팅하는 정도는 원활하게 된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캐스팅을 이렇게 멀리 하면요, 우리가 착수하는 지점이 있잖아요. 저 착수 지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착수 지점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생각하기에 요쯤에서 입질을 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멀리 던지셔야 돼요.
기본적으로는요. 그래서 조금 멀리 던져가지고 폴링을 딱 준 다음에 바닥에 탁 닿으면 그때부터 이렇게 천천히 당겨오면 되는데,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과 이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를 항상 하세요. 아니 이게 바닥에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바닥에 닿는 건 되게 단순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캐스팅을 딱 하잖아요. 캐스팅을 딱 하면은 루어가 무거우니까 라인을 끌고 들어가게 돼요. 여유 라인을 끌고 이렇게 쓱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보면 라인이 이런 식으로 쭉 끌려갑니다. 그러다가 바닥에 딱 닿으면 그 긴장감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퉁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 긴장감을 턱 잃으면 바닥에 딱 닿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루어의 움직임 자체, 떨어지는 걸 폴링이라고 하는데, 이 폴링을 이용을 해가지고 입질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세로 움직임에서 가장 위협적인 건 폴링이에요. 그래서 쭈루루루 떨어질 때 입질이 잘 들어오니까 잘 긴장하고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 떨어지는 걸 이용을 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수심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떨어질 때 하나, 둘, 셋, 넷 하고 라인 쭉 빨려가는 걸 보면 그 시간이 있거든요. 내가 이걸 일정하게 카운트를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11 정도에 딱 멈췄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요 정도는 11현근 정도의 깊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1현근 정도의 깊이가 어느 정도 깊이인지 잘 몰라요. 그럴 때에는 정확하게 알고 싶다라고 할 땐 또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깊은 곳, 앞에가 툭 떨어지는 곳에 가서요, 라인을 이런 식으로 루어하고 로드의 길이를 똑같이 잡으면 로드가 대부분 한 2m쯤 되잖아요. 로드 끝을 이렇게 딱 담그고 이렇게 퐁 담궜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에 텅 하고 치잖아요. 그러면 2m 갈았는데 5쯤 걸리니까 11현근은 대충 한 2m에서 곱하기 2 해서 한 4m쯤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단순히 프리리그를 던지는 것만으로도 폴링 떨어지면서 입질을 유도할 수 있고, 두 번째 이 수심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그런 데이터를 갖고 그 다음에는 천천히 당겨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프리리그를 이용을 해서 테스팅을 해갖고 떨어지는 수직적인 움직임 한 가지만 가지고 벌써 두 가지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첫 번째가 폴링, 떨어지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이용해서 입질을 유도하는 것. 두 번째가 이제 그 떨어지는 속도가 일정하다는 걸 이용을 해서 라인 떨어지는 폴링 속도를 카운트를 해서, 저는 이걸 라인 카운트라고 하거든요. 라인이 빨려가는 걸 카운트해서 이 수심도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 유리해지죠, 낚시가. 저기는 한 4m쯤 되고 여기는 한 8m쯤 되는구나. 그러면 대충 여긴 이렇게 기울어져 있구나, 와,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벌써 대략적인 지형이 파악이 되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수심만 재고 있을 거냐는 거예요. 아니죠. 이거를 고기를 낚으러 왔으니까 저 죽어있는, 그쵸, 살아있지 않은 저 플라스틱 루어에다가 이제 생명을 불어넣을 시간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액션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액션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액션 방법 중에서도 주로 사용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드래깅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는 호핑이라고 하는 건데, 드래깅은 이렇게 질질질질질질 끌어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호핑은 이렇게 띨 뛰듯이 통 이렇게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를 지금부터 하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 방법을 사용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로드로는 움직임만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인을 이렇게 당겨주는 건 로드만 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 이 릴은 그럼 뭘 하냐? 계속 당기다 보면은 이제 줄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감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초심자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액션을 주는 거거든요. 릴링으로 액션을 주는 루어들이 따로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친구들이고, 저런 대부분의 웜들은 이런 식으로 로드를 이용해서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릴을 이용을 해서 슬랙라인을 감아주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그러면 이제 드래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가라앉은 걸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인이 덩하게 이렇게 텐션을 덩하게 잃는 걸 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로드를 천천히 당겨주면 됩니다. 바닥에 닿아 있다는 걸 느끼면서 천천히 로드를 들어주면,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올 것 같지만 사실은 중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루어는 계속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로드를 들어주기만 해도 바닥을 이런 식으로 툭툭툭툭툭툭툭 치면서 오게 돼요. 그러면 로드를 이렇게 살짝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손끝으로 이거는 약간 흙을 지나오는 것 같아, 이거는 약간 돌을 지나오는 것 같아, 이건 왠지 나무인 것 같아,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흔한 말로는 신라면 봉지에 너구리에 글씨까지 읽어진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천천히 당기면서 이런 작은 걸림들을 통과하면서 입질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 드래깅의 장점은 이게 이렇게 루어가 끌려오잖아요. 끌려오다 보면은 주변에 이제 걸리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뭐 돌멩이라든지 아니면 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탁탁 극복하면서 사용자도 예상하지 못한 돌발적인 움직임들, 틱 그런 장애물들을 극복하면서 나오는 그런 움직임들을 우리가 이용해 먹을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드래깅을 하시면 되고요. 이 드래깅을 할 때 유의할 점, 내가 너무 천천히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너무 천천히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싱커 무게가 되면 드래깅이 되니까, 드래깅이라는 걸 이렇게 천천히 당겨준다, 긁어온다라는 느낌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호핑입니다. 호핑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점프, 폴랑 하는 건데, 하는 방법은 단순해요. 역시 멀리 캐스팅을 하고요. 이렇게 다 가라앉고 나면 다시 라인이 이렇게 축 처지겠죠. 처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라인을 감아주고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툭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퐁 하고 떴다가 툭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납니다. 라인이 당연히 이런 식으로 당기면 텐션이 있으니까 당겨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딱 멈추면 그 다음부터 텐션이 사라집니다. 근데 폴렁 하다가 툭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그걸 느끼면서 당겨주고 떨어지고 툭, 이렇게 당겨주고 떨어지고 툭, 이런 느낌으로 당겨주고 떨어지고 툭, 이렇게 하면 실제로 루어는 이런 식으로 좀 뜀뛰기를 하면서 옵니다. 그래서 이걸 호핑이라고 하고요. 이 두 가지 정도의 움직임만 내가 정확하게 연출할 줄 알아도 입질을 받아내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프리리그를 이용을 해서 내가 이런 프리리그를 세팅을 해서 자 이렇게 캐스팅을 해갖고 자 이렇게 수직적으로 폴링을 준 다음에 자 이렇게 수평적으로 액션을 줘갖고 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입질이 옵니다. 근데 입질이 올 텐데 입질이 오기 전에 작은 꿀팁 한 가지를 알려드리자면요. 이런 곳으로 낚시를 오셔서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 초심자가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뭐냐면 이렇게 캐스팅하는 겁니다. 그냥 어디에 고기 나올지가 모르니까 그냥 멀리 던져서 그냥 깊은 곳에 가라앉힌 다음에 천천히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계절적으로 지금 낚시를 가신다면 5월 말 6월 초는 대부분의 표충선이 한 20도 정도쯤 돼요. 그런 경우에는 고기가 저렇게 깊은 곳에 있지 않으니까 너무 깊은 곳을 공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좀 첫 번째 팁이고요. 너무 깊은 곳을 공략하려고 하지 마라. 두 번째는 이렇게 눈에 보이기에 딱 여기에 뭐 돌이 잠겨 있거나 뭐 그물이 있거나 나무가 잠겨 있거나 내 눈에 딱 보이는 그런 구조물, 장애물들 있잖아요. 그런 걸 적극적으로 붙여서 공략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프리리그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이 생겨난 모양 때문에 바늘 끝이 이런 식으로 가려져 있고,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고리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멀리 캐스팅을 해서 우리가 쭉 가라앉힌 다음에 당기더라도 주변에 막 돌이나 이런 게 있어서 잘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밑걸림을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눈에 보이는 장애물이나 구조물을 향해서 캐스팅을 해라 라는 걸 좀 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팁을 갖고서 우리가 낚시를 했더니 입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입문자분들은 대부분 열의 아홉이 어떤 식으로 챔질하냐면 입질이 들어오면 놀래서 화들짝 당겨요. 그러면 화들짝 빠집니다. 정말 신기하게 잘 빠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입질이 딱 들어오면요, 뭐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주다가 입질이 들어오든 로드가 어디에 있다 입질이 들어오든 일단 로드를 내리세요. 그럼 로드를 내려준 만큼 이렇게 있었던 라인이 이렇게 확 내려주면 그만큼 라인이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럼 고기가 이물감을 좀 덜 느낄 거예요. 왜냐면 여유줄이 있으니까 이물감을 덜 느끼고 고기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천천히 라인을 감아 보세요. 감아 보면 라인이 쭉 펴지면서 고기가 물고 있다면 고기가 가는 쪽으로 라인이 쭉 빨려 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로드는 물과 수평 정도까지 낮추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손은 핸들을 이렇게 꽉 잡고 그 상태에서 이걸 감으면서 챔질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흔들흔들 하면서 잘 안 박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몸을 뒤로 제끼면서 앞으로 갔던 무게중심을 뒤로 회수하면서 땅 당기시면 고기의 입에 꾹 하고 박힙니다. 이걸 약간 못 뽑는다는 느낌으로 뽑으시면 돼요. 이렇게 딱 잡고 쭉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되면은 바늘이 끝에 한 5mm 정도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길어야 1cm 정도만 통과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끝에 한 점에다가 바늘을 딱 대고 꾹 누른다는 느낌으로 챔질을 하시면 저런 웜훅은 챔질이 돼요. 뭐 챔질이 되는 원리를 조금 또 설명을 해드리자면, 베스가 입이 아래턱이 조금 더 길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이 조금 더 길고 루어가 이런 식으로 입속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베스보다는 위에서 챔질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물 위에 있고 친구들은 물 속에 있으니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윗방향으로 챔질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바늘 끝이 나오면서 이 벌려진 틈으로 바늘 끝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딱 벗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바늘 끝이 입안 어딘가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벗겨지면서 챔질이 되니까 내 바늘 끝이 가려놨는데 챔질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런 식으로 꾹 당기면 웜을 벗기면서 바늘을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챔질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지금까지 프리리그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프리리그의 단순한 구성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우리가 프리리그 실제로 사용하다 보면 멀리 캐스팅을 해서 폴링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루어를 회수할 때 줄 수 있는 움직임들, 그런 액션, 연출법들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질이 왔을 때 이 고기를 어떻게 하면 챔질에 성공할 수 있는지, 너무 서두르지 말고 고기는 바늘 끝 1cm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 바늘 끝 1cm를 넣기 위해서 송곳으로 꾹 눌러서 뜨는 느낌으로 물을 뽑듯이 당기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런 웜훅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입속에 박힐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해봤습니다. 프리리그 워낙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시고 프리리그에 대해서 정말 통달하신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응용 채비도 많고 설명할 것도 많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만으로도 입문자라면 이 정도로도 충분히 고기를 낚을 수 있다라는 내용들로 구성을 해봤으니까, 이번 주말에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베스낚시 가실 계획 있으시면 프리리그를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을 갖고 낚시를 해보시면 멋지게 한 마리 딱 갖고 오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주 꿀팁 베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